있고요. 두 번째, 정부 요구 파악하셔야 돼요. 지자체 정부 요구 꼭 파악하셔서요. 지방정부 지도요금 나오죠? 복지후 평가 나오죠? 나올 거죠? 여러분들이 하기 싫다고 거절한다고 안 나오나요? 나오나요?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피할 수 있는 건가요? 못 피하는 건가요? 못 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차라리 적극 고려하세요, 그냥. 적극 고려하세요. 적극 고려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일 다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평가지표를 나중에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조작해요. 그러면 애초부터 미리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업무 처리 안내. 이건 누굴 위한 거냐면 지자체에서 복지기관에 대해서 감사나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공무원들은 계속 순환 배치되잖아요. 그래서 지도 점검할 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책자가 이런 책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책에 따라서 분명히 와가지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걸 먼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기 월평빌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매 연초에 전 직원들이 이런 거 같이 읽어요. 예. 그리고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적극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적극 고려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서울형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나왔죠? 그러면 사회복지관 언제 평가받으세요? 내년에 받으시죠? 장애인복지관, 단종복지관은 언제 받으셨어요? 올해 받았죠?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남은 거예요? 3년 남은 거죠? 그러면 이거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폐지되면 너무 좋겠는데 안 바뀌면 결국 3년 후에 온다는 건 명확한 거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 고려해야 될까요? 아니면 모르겠다고 해야 될까요? 고려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가치에 맞게 일하되 그걸 요구가 올 거니까 알아서 들어줄게 정도로 하시라는 거예요. 예. 평가에 맞춰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일하는데 평가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가치 있게 일하면 평가 못 받고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치 있게 일하면서 평가 지표에 대해서 어차피 올 거를 미리 고려하면요, 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컨설팅 했던 기관들은 다 최우수 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거냐? 평가를 따라서 일하진 않았지만 평가가 방해거리가 되진 않게는 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읽어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이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지금. 평가 엄청 바뀌지 않아요? 지표 엄청 바뀌지 않아요? 그럼 죽도록 욕먹거든요. 그래서 3년 전에서 조금 바뀌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또 높으니까 요렇게 보시면요. 여러분 사업들 직원은 어디에 지금 연관돼 있을까요? 3번 고인사업지표에는 기본적으로 연결돼 있겠죠. 근데 여기에도 연결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있으세요. 그러면 이 지표를 읽으시면서 뭘 보시면 되느냐 하면 근거 자료로서 낼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의 밑에 보면은 사업계획서라고 써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나도 기관에 기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로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평가 준비하는 해만 평가지표 받은 해 바짝 준비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다 여기 밑에 보면은 평가지표로 쭉 보시면은 밑에 관련 문서라고 나와요. 관련 문서를 읽어보면은 계획서, 결과보고서 이런 거 필요하다고 써 있죠. 여기에는 시설환경 이건 나랑 상관이 그러니까 덜 하죠. 그런데 밑에 보다 보면은 조직 역량지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관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파악하고 있는지, 변화된 또는 변화가 예상되는 외부 환경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지 하는 것의 근거 서류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시설 중장기 계획서, 근데 연간 운영 계획서, 사업 계획서, 사업 결과 보고서, 각종 회의록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사업에서 요 내용들을 반영해 주면은 기관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서류 따로 만들지 않아도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파악하시면 좋겠어요. 피할 수 없으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복지부 평가와 재이탁을 고려하면 사업 성과는 몇 년 안에 나오도록 기획해야 될까요? 보건복지부 평가는 몇 년마다 받으세요? 3년마다 받으시죠. 그러면 3년마다 평가받는 거죠. 근데 직원이 얘기해요.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만 생각해서 우리는 10년을 바라보면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래요.
근데 관장님은 3년 계약직이야. 그럼 관장님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관장님 3년 계약직인 분 많거든요. 법인에서 요즘에는 계약직으로 뽑아요, 관장님을. 재계약하거든요. 그러면은 3년 안에 성과가 나지 않으면 관장님은 일자리 잃어요. 그 노조도 가입을 못해요, 관리자라고. 그러면 관장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면 3년 안에 성과를 내주면 안 되나? 이런 얘기하고 싶은데 직원이 눈에 불을 켜면서 10년은 바라봐야 사회복지 가치를 막 이런 얘기 하면은요, 차마 얘기 못해요. 차마 얘기 못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장애인 복지원 올해 평가받았죠. 그러면 올해는 사업을 할 때는 유연성이 있거나 도전해 볼 수 있죠. 그런 거 해도 돼요. 근데 내년, 내후년에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과가 나오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관에서 계속 일한다면은 이 사이클에 맞춰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재위탁은 몇 년마다 나와요? 지금? 5년이죠. 서울은 5년이고 다른 데는 또 3년인 곳도 있어요. 다른 지방은. 그러면 그것도 고려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차 연도가 훨씬 더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고 좀 실패해도 괜찮은, 그래서 다양성을 높이는 시기가 1차 연도라고 하면 그 다양한 시도들 중에서 2차 연도와 3차 연도에는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지역사회에도 떳떳하게 성과를 내볼 만한 것들을 좀 더 집중하셔야 될 때가 이때세요. 근데 3차 연도에 들어와 놓고 새로운 사업을 시도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면 조직이 말하기가 어려워져요. 야, 평가도 그래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딱 째려보면서 가치는 어떻게 됐나요? 뭐 이런 얘기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가 조직에 대한 거고.